꽉 막힌 내 종목에 대한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종목상담 119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자, 여러분들 추석은 잘 쉬고 돌아오셨나요? 추석은 너무 편안하게 보냈는데 어머, 내 계좌는 편안하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 종목상담 119 함께해 주시면서 전략과 투자에 대한 시장 전망들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데일리 TV 통해서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이야기, 궁금증 풀어보시면 되고요. 너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고 유튜브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실전 투자 공략주 전문가분들이 매일매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서용원 전문가님의 실전 투자 공략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LG이노텍이라는 종목 살펴보시죠. 9월 13일 방송에서 제시가 되자마자 보시면 고가 기준으로 껑충 뛰어 올랐네요. 수익률 8% 현재 기록 중에 있는데 이렇게 무거운 종목 잘 갈 수 있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잠시 뒤에 리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여러분들 연휴 쉬고 나오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제 종목 다시 한번 포트 재편해야겠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종목 상담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살펴보시면 유튜브와 문자 통해서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 시원하게 풀어보실 수 있는데요. 먼저 유튜브로 원하시는 분들은 이데일리 TV 검색하시고 생방송 채팅창에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 저희가 반영해 드릴 거고요. 저는요, 선물이 정말 받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던데요. 자, 그런 분들은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샵 3772번으로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한 사항 자세하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정보 원해요. 요즘에 하도 지표들도 많이 발표되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던데 그런 정보들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하시는 분들 QR코드 통해서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고요. QR코드 가까이 스캔하신 뒤 참여 코드 3258 누르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점프 매매 7일 이용권 저희가 선물로 드리는 이벤트 되겠습니다. 서용원 전문가님의 수익률 그 비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3772로 점프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저희가 50분 추첨 통해서 7일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전문가 만나보러 가시죠. Let's go! 자, 매일 오후 6시 여러분들의 답답한 그 마음 저희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동치미 같은 방송 여기 종목상담 119입니다. 자, 오늘 또 오랜만에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또 달콤 스윗한 가이죠.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추석 연휴 잘 보내고 오셨나요? 네, 뭐 열심히 먹어가지고 후덕해진 것 같습니다. 저도 기분 좋은 또 많은 사람들과 가족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좀 저도 후덕해진 느낌인데 네. 보름달에 좀 소원을 비셨습니까? 네, 뭐 보름달에 증시가 좀 나아지기를 빌었고 그리고
이 연휴 기간 동안에 그래도 미국 증시가 좀 좋았어가지고 네.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진짜 보름달의 기운을 받아 우리 시장이 좀 올랐는데 오늘의 시장을 좀 한 줄 평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시장을 한 줄로 좀 표현하자면 좀 뭐랄까요? 일단은 시장은 상승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마음을 놓기에는 좀 미련감이 있지 않나라는 한 줄 생각도 좀 평으로 들고요. 아직은 마음을 놓긴 이르다. 네.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외국인 수급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시장 열려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의 흐름들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증시가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연휴 기간 동안에 종합해 보면 한 4% 이상 오른 모습이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시장도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2.7%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만약에 혹시나 내일 시장이 미국 시장이 떨어져 버리면 우리나라는 2% 상승으로 좀 끝쳐버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점은 굉장히 의미 있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삼성전자에서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수급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2,500선까지 좀 어느 정도 열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는 상황인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이상으로 또 올라갈 만한 모멘텀은 아직은 조금 부재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오늘 그런 점을 조금 아쉬움으로 남겼던 것은 환율이죠. 원달러 환율이 워낙 강세로 가긴 했습니다만 좀 예상보다는 좀 더 많이 밀려내리진 않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 대해서 조금 좀 어느 정도 상승세 이후에 또 다시 종목 장세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종목 상세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 자세하게 좀 코스피 코스닥 원달러까지도 봤습니다. 근데 CPI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게 전문가님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 네. 그럼 앞으로의 좀 전망 보기 전에 좀 이 지표에 우리의 영향이 시장이 어떻게 좀 흔들릴지 잠깐만 좀 이야기 들어볼까요? 맞아요. 지금 사실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물가 아니겠습니까? 그쵸. 물가가 빨리 잡혀야 되는데 물가 지표의 가장 기준이 되는 CPI 지표가 이제 오늘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죠. 뉴욕 연은에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미리 좀 발표가 됐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CPI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의 항목이 비슷하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은 6.2%에서 5.7%로 낮아졌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저녁 9시 반에 이제 발표가 되거든요. 그 CPI 지표도 당연히 하락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락세가 이어짐으로써 시장은 얼마나 상승을 해주는가를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근데 또 특이한 점은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게 발표가 됐다 하더라도 연준의 이번 9월 FOMC 회의에서의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은 그지 크게 낮아지지 않고 있어요. 그 얘기는 결국에는 자이언트 스텝이 한 번은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시장은 이미 그것을 반영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까지 조정을 받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CPI 지표의 발표는요, 저는 뭐 예상치가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 예상치에 따라서 뭐 조금 흔들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미국 선물 시장이 지금도 상승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내일도 좀 시장은 좀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좀 걱정을 좀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좀 리스크 해소가 좀 될 것이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내일도 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셨는데 과연 내 계좌, 내 종목은 좀 그럴 수 있을런지 그게 가장 궁금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참여 받고 있습니다. 신청해 주세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샵 3772번 문자 참여 가능합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들을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로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너튜브에 이데일리 TV 지금 보고 계신 분들 계신데 샘수님과 허영선님 계신데요.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반영해서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문자샵 3772번으로 지금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7일 동안 점포 매매 전략 7일 이용권을 좀 사용해 보시고 여러분들 어떻게 나의 계좌가 좀 변화될 수 있는지 이렇게 좀 비포 애프터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이벤트가 될 텐데요. 저 진짜 계좌 필요합니다. 변화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샵 3772로 점포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상담 119 앞서 저희 실전 투자 공략주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어떤 종목이었는지 자세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서용호 전문가의 실전 투자 공략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9월 13일 방송에서 제시됐던 종목은 LG이노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고가 기준으로 지금 보시면 수익률이 무려 8%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LG이노텍 무거운데 과연 더 잘 갈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이노텍이라는 종목이 8% 지금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눠봐야겠습니다. 전문가님, 아이폰의 위력이 정말 대단하다, 이런 좀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좀 주가가 환호할 줄은 몰랐어요. 맞아요. 사실 아이폰 14의 출시를 직전에는 주가가 별로 안 움직였었거든요. 야, 이렇게 좋을 거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맞아요. 근데 아이폰 14 보셨나요? 봤어요. 모듈, 카메라 모듈도 그렇고 디자인이 특히나 맞아요. 그리고 이상적이더라고요. 특히나 좀 이렇게 많이 올라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LG이노텍을 오늘 이데일리 TV 5인의 투자 전략에서 장시작 전에 좀 언급을 해드린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을 상당히 좀 기대감을 많이 갖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전에는 사실 반응을 안 하다가 오늘 반응을 한 이유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아이폰 14의 특징은요. 플러스 모델이 새로 출시가 됐다는 거예요. 미니가 사라지고 아이폰 14, 아이폰 플러스, 그다음에 아이폰 14 프로, 아이폰 14 프로 맥스 이렇게 네 가지가 출시가 됐습니다. 많이도 출시가 그러니까 됐네요. 좀 어렵죠. 조금 어렵긴 한데요. 그렇죠. 근데 특징적인 게 뭐냐면 예전에는 프로와 일반의 모델 차이가 카메라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디스플레이도 다르죠. 그리고 카메라도 다르고 또 사이즈까지 다르면서 프로의 점유율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미국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아이폰 사용자들의 한 50%, 60% 정도가 이제 프로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 70%까지 올라갈 거고 그러면 확실히 이제 물론 가격이 동결이 우리나라에서는 안 됐지만 되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는. 그러면은 훨씬 더 이제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출량이 훨씬 좋아질 것이다라는 것이 어제 나왔던 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LG이노텍은 지금 그 광학 센서라든가 아이폰에 들어가는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높아지는 모습이고요. LG이노텍의 스마트폰 부품 매출량 중에 80%가 아이폰에서 차지를 해요. 근데 지금 아이폰이 계속해서 좀 매출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니 이 LG이노텍 역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반대로 보면은 또 환율에 대한 고환율, 즉 원화 약세가 또 수출 기업들의 실적을 훨씬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동일한 물건을 팔았어도 마진이 훨씬 높게 나타나주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좀 강하게 올랐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들을 보시면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정말 강했고요. 오랜만에 올라오니까 이제 개인들은 좀 손절 매도가 나왔고 저는 뭐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대량 거래를 동반한 상승세가 이어졌고 이평 수렴 자리의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여준 자리에서 이 자리가 이제 돌파 시도를 했다라는 것이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37만 원 선 이상권도 한번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눌림목 자리에는 또 재공략할 수 있는, 그다음에 아직 없으신 분들은 좀 공략해서 좀 잡아보실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있어서 LG이노텍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도 진짜 상당히 좋게 갭상으로 오늘 또 길게 장대 양봉을 보여줬는데 계속해서 들고 가시는 분들은 홀딩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처럼 제 종목도 좀 비상했으면 좋겠어요. 뭐 LG이노텍 정도는 아니더라도 탈출만이 저는 소원입니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선물도 받고 전략도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너튜브로 지금 댓글창에 여러 가지 이야기 남겨주고 계신데요. 종목 상담도 저희 받고 있습니다. 너튜브에도 역시나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으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빛나는 수익률을 받아보고 싶어요. 저도 제 종목과 계좌 포트가 반짝반짝 상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종목상담 119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정보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민들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자, 그럼 문자 사연이 올라와서요. 문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341님 사연 만나보도록 하죠. 3기라는 종목이에요. 4,200원 매수가 비중은 20%. 서용훈 전문가님 팬입니다. 저 수익 중인데요.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면서 첫 사연부터 굉장히 저는 기분 좋은 사연을 받아서 저가 더욱더 뿌듯합니다. 상반기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판매량 증가한다. 관련한 섹터들의 흐름이 좋은데 3기라는 종목도 역시나 전문가님 오늘은 5,150원까지 올랐습니다. 네. 일단 지금 하시는 분께서는 시청자분께서는 굉장히 그래도 트레이딩 좀 잘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4,200원에 매수하셨으면 지난주에 연휴 전에 사셨다는 그쵸. 건데 매수 타이밍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술적이죠.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매도는 더 어려울 텐데 그래도 수익을 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3기는 이슈가 있었죠. 왜냐하면 포르쉐의 IPO. 네, 입니다. 폭스바겐 그룹의 이제 슈퍼카 라인을 갖고 있는 포르쉐가 이제 기업 상장을 할 것이다라는 소식들이 독일을 통해서 전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포르쉐는 어떻게 보면은 좀 데일리카에 더해서 슈퍼카를 지향할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람보르기니라든가 페라리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보다 판매량이 월등히 높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리고 과거에는 오롯이 슈퍼카에만 치중이 되어 있었다라면 최근에는 이제 데일리카로서 쓸 수 있는 제품들도 나오고 타이칸이라는 전기차까지도 출시가 되면서 상당히 매출이 좋고 포지셔닝이 굉장히 과거엔 애매하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요새는 너무 좋은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포르쉐의 기업 가치가 한 82조 원 최소 한 116조 원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기대감이 굉장히 강하게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포르쉐가 독일 시장에 상장이 되면 1999년 이후에 유럽 전체 통틀어서 가장 큰 규모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선 그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테마송으로 움직이기 좋은 뉴스가 된 거죠. 사실 3기의 실적만으로 보면은 주가는 좀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3기는 알루미늄 회사여가지고 이제 프레임을 이제 납품을 하는데요. 전기차에 프레임을 좀 납품을 했었어요, 부품을.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관련된 이슈로서 좀 작용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주포가 매집을 하고 올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들은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냐? 변동성이 상당히 클 수 있어요. 변동성이 상당히 클 수 있으니까 오늘 저점 자리 수준이죠. 4,500원 선 전후입니다. 그 자리가 무너지지 않으면 홀딩해서 추가 상승을 한번 노려보자. 그러면은 기술적으로 볼 때 현재 좀 이제 매물대를 봐야 되는데 다음 매물대는 5,500원 자리에 좀 놓여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5,500원 자리에서는 한 절반 이상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이제 이 주포가 얼마나 끌고 갈 것인가를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소 이탈가라고 하죠. 이 가격이 이탈되면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볼 때 4,500원은 살짝 터치를 할 수 있으니까 4,470원, 80원 자리를 좀 걸어 놓으시고 미탈 시에는 그냥 수익 실현. 그다음에 추가로 올라가는 5,500원 돌파 자리도 한번 기대해 보자라는 점들을 대응하셔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한 번에 머리 꼭대기에서 파는 것을 항상 선호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주식시장에서는 매수도 나눠서 사고 매도도 나눠서 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굉장히 좀 쪼개가지고 대응을 해나가신다라면 충분히 좋은 수익과 함께 기분 좋게 매도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5,500원 돌파 자리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네요. 매수와 매도도 분할로 하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7341번님, 일단 수익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927번님, 다산네트워크스 종목 들고 계세요. 9,400원이 지금 매수가 20% 비중인데 기다리면 올라갈까요? 추매를 해야 할지 부탁을 드립니다. 기다리면 좀 오를 수 있을지 사실은 좀 고민이 돼요. 왜냐면 5일선 지금 이탈된 채로 좀 우하향 곡선을 내려가고 있는데 전문가님, 이게 추매를 해서 될 일인지 아니면 좀 빠져나오는 전략이 좋은 건지 그러기엔 오늘
또 호재 소식이 있었거든요. 뭐 엔지스 테크놀로지에 120억 원을 투자한다. 근데 이걸로 오늘 주가가 올랐습니다. 모멘텀이 소멸인가요? 아니면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지금 당장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산 네트워크스는 통신 장비 업체여가지고 5G 관련된 종목으로서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최근 5G 종목들을 보시면 바닥권에서 그 나름대로 좀 시세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다산 네트워크스는 생각보다 시세를 좀 못 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최근 종목 5G 섹터들은요. 좀 비슷합니다. 대부분 다 통신 장비 관련된 종목이고 아니면 뭐 통신 케이블 쪽이라든가 뭐 이런 쪽의 상황인데 사실 이 주가의 행방의 차이가 나타나주는 것 중에 하나는 실적이에요, 실적. 근데 최근 보시면은 다산 네트워크스는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죠. 2분기 실적도 좀 어렵게 나왔고 여전히 전망 자체도 좀 어려우면서 21년도보다 22년도가 더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 사실 우리 앵커님께서 얘기해 주셨듯이 지분 확보를 했다라는 소식들도 전해졌고 했고 그다음에 지난번 8월 달에는 솔로에타가 또 다산 네트워크스를 장내에 21만 주를 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발성으로 끝나고 떨어져 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5G 섹터를 잡으신다 하더라도 다산 네트워크스보다는 좀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지금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이 9,400원이에요. 근데 지금 추가 매수를 질문 주셨는데 물론 5,000원대에서 매수를 하시면 평당가가 뭐 7, 8,000원대로 낮아지겠죠. 그렇지만 그러면 비중이 40%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이하로 추가 매수하는 건 또 의미가 없이 평단가가 많이 낮춰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매수할 현금이 있다라고 하면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오면은 기술적으로는 한 6,000원대는 좀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6,000원 중반대, 그 사이 때는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저는 그 자리를 이용해서 좀 비중을 좀 줄여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5G 섹터가 조금 늘어진 감은 있고 그래도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지만 조금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도 워낙 요새 없고요. 그러고 지금 주가도 좀 만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기회비용 측면에서는 좀 반등권 이용해서 오히려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8927님, 다산 네트워크스 말고 다른 종목 좀 교체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어떤 종목을 그럼 매수해야 됩니까? 고민되시면 잠시 뒤 또 실전 투자 공략주 저희가 발표되니까요. 그 시간을 한번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께 저희는 선물 드리겠습니다. 7341번님 그리고 햄버거 세트 교환권 저희 드릴 거고요. 8927님께는 커피 교환권 선물로 드릴게요. 지금 바로 두 분께서 샵 3772번으로 당첨이 됐습니다. 이렇게 꼭 확인 문자 보내주셔야지만 저희 한 달 내로 상품 쿠폰 발송해 드리니까요. 이 점 꼭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점프 매매 전략 7일 이용권 많은 분들이 써보고 참 좋았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 후기가 올라옵니다. 그만큼 진짜 여러분들 점프 매매 전략 7일 이용권이 이런 시장에서 도움이 된다라는 건데 전문가님, 네. 7일 동안 주시는 뭐 특별한 기간이 세븐데이즈인 이유가 있을까요? 일주일 시장을 다 겪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일주일이 아니라 5일 아닐까요? 5일인데 7일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정말, 그건 또 주말까지 네, 포함을 해서 스윗하시네요. 왜냐하면 제가 화요일날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날까지는 오기 직전까지 좀 드려야 된다 생각을 해서 7일로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뭐 이 LG노텍 같은 경우도 오늘 또 전송이 됐거든요. 그렇듯이 종목의 맥점을 잡는데 훨씬 더 수월할 수 있겠고요. 시장이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내가 좀 불필요한 종목은 교체를 해야 될 상황도 분명히 필요해요. 근데 제가 이제 교체해야 할 만한 종목들은 교체라고도 적어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훨씬 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내 종목은 교체를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고민되시면 한번 이벤트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점프 두 글자 보내주세요. 50분 추첨 통해 저희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사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유튜브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태훈님도 오셨고요. 챔피언님 반갑습니다. 산조님, 반장님, 그리고 우리 썬썬이용님과 허용선님 어서 오세요.
초이 쑥이님 사연 오랜만에 볼까요? 안녕하세요. 아시아나항공 들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15,800원 맞네요. 매수가고요. 비중이 15%입니다. 바닥을 찍은 걸까요?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라는 사연 올라왔습니다. 코로나 끝났더니 킹달러에 항공주가 사실은 발목이 묶였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아시아나항공의 주가를 보면 이제는 정말 추가 매수해도 괜찮은 건가? 바닥인가?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네. 차트 딱 보셨을 때 일봉 차트에 아시아나항공 지금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예스? 아니면 노? 가볼까요? 하나, 둘, 셋. 오. 네, 5를 드리겠습니다. 바닥이다. 세모를 하려고 했는데 네, 좀 애매할 것 같아서. 네. 그러면 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주가가 많이 싼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이것을 그러면은 추가 매수를 지금 당장 하세요라고 거래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OX로 나누기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아시아나항공은 이제 대한항공이 인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항공사가 대한항공 하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독점 이윤이라는 게 생기기 마련인데 그게 사실 걱정은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그럴 때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대한항공이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물론 대한항공이 인수를 했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을 활용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주가가 언제 급등을 했다가 떨어졌냐면 인수한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졌을 때 강하게 올라간 이후로 사실 별다른 움직임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보다 좀 견조합니다. 물론 아시아나항공도 실적이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분명히 있어요. 지금 뭐 강달러가 좀 발목을 잡은 것도 있죠. 하지만 유가가 이제는 좀 저렴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공료가 이제 감소하고 그다음에 여행객 증가가 좀 확실하게 나타나 주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주가를 강하게 반영을 해주지는 못하고 있는 게 다소 좀 아쉽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 약간 나타나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 볼 수 있거든요. 아시아나항공은 지금 저점을 이탈하진 않지만 좀 매집세라고 하죠. 양봉을 그리면서 박스권을 제대로 그려나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대한항공은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좀 거래량들이 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차이가 좀 분명히 존재하고 이게 대한항공의 수급이고요. 아시아나항공 수급인데 대한항공이 오히려 외국인 수급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이왕이면 조금 대한항공 쪽으로 좀 교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항공주는 이제 고유가 시대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지금 배럴당 지금 WTI 기준으로 90달러 아래로 지금 하회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다시 130불로 가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항공주는 지금보단 나아질 겁니다. 그러면 저는 대응해드리고 싶은 게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 않으세요. 그럼 매수가까지는 기다리시고 매수가가 도달하면 매도해서 대한항공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니까요. 너무 이게 나빠요라는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대한항공 쪽으로 좀 교체를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초이수기님, 항공주 우리 조금 대한항공으로 편승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종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투자 판단은 항상 아시죠? 시청자들의 몫이니까요. 이 점 꼭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과 이렇게 좀 전략을 나눠봤다면 여러분들 종목 승답 119 보시면서 종목이 해소됐지만 공부가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하단에 나가고 있죠?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주식 정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늘 밤 11시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을 시청하시면 됩니다. 정종택 전문가의 소확주 매매 기술을 통해서 여러분들 소중하고 확실한 주식 매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11시입니다. 종목 상담 119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와 또 너튜브 댓글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종목 궁금증들 샵 3772 혹은 너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고 댓글 달아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670번님의 사연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OCI 13,000원에 지금 13만 원의 매수가고요. 35% 보유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좀 대처해야 하는 걸까요? 라는 사연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OCI가 좀 태조 이방원이라는 섹터에 묶이면서 질주가 계속됐었는데 추석 이후로 봐야 될지 8월 25일부터 주가는 주르륵 꺾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좀 운봉 캔들을 좀 그렸는데 전문가님. 네. 이제 태조 이방원을 질주로 계속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다른 섹터로 우리 개별주로 좀 봐야 될지 OCI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OCI는 태양광 쪽 섹터로서 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OCI의 장기적인 전망을 본다라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OCI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도 이제 실적도 좀 뒷받침이 되면서 이제 막 살아나는 기업이거든요. 2019년도는 뭐 코로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적자를 20년도와 2년 동안 적자를 가졌는데요. 사실 적자 이전의 실적들을 보더라도 영업이익이 1,500억, 뭐 2,800억 수준입니다. 근데 작년엔 6천억을 기록을 했고 앞으로 내년은 한 8천억을 좀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는 것은 이 산업 자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돈을 이제 벌기 시작한다라는 거거든요. 그 동안에는 OCI가 사실 어떻게 보면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움직였던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런 모습이 아닌 시세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2016년도, 17년도에 엄청난 상승을 해줬는데 이때는 완전 신재생 섹터 천국이었어요. 그때 이제 OCI가 대장주로서 갔고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코로나 때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제자리가 왔는데 저는 이 자리는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우리 앵커님이 얘기해 주셨을 때 태조 이방원 어떤가라고 질문하셨잖아요. 태조 이방원은 사실 이제 누구나 아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당장 다시 이 섹터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그러니까 OCI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 좋고 당장의 상승 여력이 강하게 보일 수 있느냐로 했을 때는 뭐 그럴 만한 모멘텀. 왜냐하면 태조 이방원 다음에 또 새로운 게 주식시장은 항상 알려진 거에 대해서는 호재로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럼 새로운 뉴스가 있냐라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뭐 그런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재미가 좀 없는 흐름이 나타나주는 상황이다 보니 저는 이것을 좀 구분을 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공교롭게도 태조 이방원 얘기 나오면서 수급을 살펴보면 개인들이 제일 많이 삽니다. 그리고 연기금이 특히나 연기금 투신이 막 팔거든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따지고 보면 태조 이방원 해가지고 뭐 펀드 자금 들어온다라고 하면 투신에선 들어와야죠. 근데 지금 투신에서 팔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렇다라는 것은 펀드 자금이 안 들어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가치를 보고 가야 될 시장이지 그게 아니면 사실 큰 메리트는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저는 OCI는 한 2, 3년 보고 간다. 2, 3년. 네, 그러면은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렇지 않다 하면은 다중바닥 자리에서 이탈되면은 매도했다 다시 보셔야 되고 반등 나온다 하더라도 매수가 가까이 와서는 비중을 좀 축소해서 좀 더 가벼운 종목으로 좀 옮겨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종목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수급이 좀 꼬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이 나쁜 건 아닌데 그래도 좀 너무 장기적으로 들고 갈 게 아니라면은 종목 교체를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문자 상담 봐드렸고 또 하나의 문자 좀 볼까요? 8942번님 사연입니다. 레이저쌀 매수가는 13,380원이고요. 비중 5%. 앞으로의 전망을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는데 이 종목에 보니까 올해 6월에 신규 또 상장됐던 신입생 종목 되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아직도 천장과 바닥이 어딘지 구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주르륵 밀려 내려갑니다. 전문가님, 네. 전망을 봐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신규 이렇게 상장한 종목은 6개월 정도의 좀 흐름의 추이를 보고 나서 들어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 항상 얘기하죠. 보호예수 물량.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보호예수 물량으로 인해서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통 이게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단위로 잘리거든요. 근데 지금 레이저셀도 보호예수 물량이 다 나오질 않았죠. 그러니까 주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강하게 오른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물론 레이저셀이 상장을 하면서 기대감도 분명히 있었어요. 여기에 대한 성장성이 상당히 좀 부각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경영권에 대한 논란도 좀 있거든요. 레이저셀 같은 경우는 약간 과거에 좀 이렇게 좀 문제가 있었던 좀 CEO였던 부분들도 있어서
저는 사실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은 종목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주가가 외바닥 자리에서 신저가를 기록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실적이 어떤가라고 본다라면 이게 매출액이 100억이 안 돼요. 100억이 안 되고 영업이익도 적자를 갖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물론 부채가 많지는 않지만 좀 잠식도 좀 있는 상황이고 그런 점에서는 성장성으로 보기에는 조금 지금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좀 비중이 많지 않으시니 좀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신저가 깨면 저는 9천원 깨지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심리적인 요인이 있거든요. 앞자리가 바뀌기 시작하면 또 물량이 더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는 좀 반등권을 이용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물론 이것을 보고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데 뭐 좋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들어오는 외국인 수급은요. 제가 볼 때는 거음벌이 외국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가총액이 이게 700억짜리거든요. 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계 펀드 자금 이런 종목들은 이런 시가총액이 보통 2천억 미만짜리는 거의 건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좀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이 수급만 가지고 외국인 수급 들어오니까 좋은 거 아니야라고 보기에는 조금 미지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으니까 저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고 좀 교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보니까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뭐 이런 것들 만드는데 뭐 반도체 섹터 안에 좀 들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업황적인 측면들도 지금 뭐 그렇게 좋지는 않다 보니 주가도 밀리는 것 같습니다. 이 점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두 분께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렸잖아요.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70번님 햄버거 세트 교환권 저희 드릴 거고요. 8942번님께는 커피 교환권 선물로 드릴게요. 지금 바로 두 분께서 샵 3772번으로 더 당첨됐습니다. 이렇게 확인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 내로 상품 쿠폰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유튜브 사연도 만나보도록 하죠. 의형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저희가 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션을 좀 좋아하시는 분일까 생각도 듭니다. 코엘 패션. 6,200원이 매수가예요. 비중은 5%. 재무 상태나 차트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매수했어요. 목표가 궁금합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살펴보니까 뭐 언더웨어도 레포츠, 패션, 자파 이런 것들 지금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전문가님 주가는요. 근데 왜 그렇게 잘 가고 있진 않은 건지 차트는 마음에 든다고 하셨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전문가님 시각이 궁금하네요. 코에 패션은요. 되게 특이한 게 패션 관련된 종목이고 의류 관련된 종목 맞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 저도 정확하게 지금 당장 봐서 모르겠는데 이 수소 관련된 섹터로도 나눠져 있어요. 그것도 엮이나요? 네.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콘덴서나 전자사업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사업 부분으로도 유통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수소 테마주라고 할 때 코엘 패션이 항상 네.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이게 의류 테마라고만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주가가 지금 아직까지 좀 흐름들이 좀 제한된 모습인데 근데 이제 본업의 사업은 상당히 좋습니다. 실적도 좋고 매출의 성장과 움직임들도 상당히 좀 좋은 편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주가가 저는 지금은 비싸진 않다라고 봐요. 비싸진 왜냐하면, 않다. 네, 지금 청산 가치를 보면 한 5,500원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많은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러냐? 수소 섹터로서 시세를 좀 보여줬던 주가의 움직임이 상승폭을 이제 반납을 했다 해서 다시 제자리 돌아왔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고 사실 월봉으로 보면요. 이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예, 물론 뭐 15년도부터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떨어진 게 많이 떨어졌다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저는 비중이 많지 않으시니까 혹여나 5,000원대를 구경을 한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좀 분할 매수를 고려를 해보시고요. 지금은 오히려 수익권이세요, 사실. 그죠? 그렇죠. 예, 수익권이시니까 저점에서 제가 잡으신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이걸 단기로 본다라고 하면 한 6,500원짜리에서 매도하고 나오시고 좀 장기로 본다 하신다라면 상승 여력을 좀 더 길게 노려보실 수는 있을 거다. 왜냐하면 수소 섹터는 저는 긍정적으로 또 보고 기초 사업인 코엘 패션 실적에도 크게 문제가 없으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다양한 섹터를 엮일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는 뭐 좀 갖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단기로 보면 6,500원 정도까지 보고 나오고요. 장기로는 조금 더 길게 노려보셔도 된다고 하니까 의영님의 이 투자의 성향에 맞게끔 목표가를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 점포 매매 전략 7일 이용권 사용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이벤트가 무엇인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세요. 샵 3772번으로 점프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저희 50분 추첨 통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푸서리님 사연 보도록 할게요. 남해화학 종목을 들고 계시네요. 11,500원 매수가 10% 비중. 추매 고민 중입니다. 라고 하시는데 푸서리님의 종목을 살펴보니까 지금 추가 매수를 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손실권에 좀 계시거든요. 전문가님, 차트적인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추가 매수를 했을 때 이거 조금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네, 저는 뭐 추매는 한번 해볼 만은 하되 비중임이 많거나 금액이 높으시면 그건 또 비추를 해드립니다. 비중은 한 10% 정도면 많지는 않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10%가 저는 투자 규모가 자체가 크신 분이라면 이것도 작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쵸. 예를 들어서 뭐 투자금이 굉장히 크신 분이라면 이것도 작지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남해화학은 비료 관련된 종목이에요. 비료 곡물 관련된 따라서 움직임이 나타나 주는데 이런 비료와 곡물 관련된 종목들이 3, 4월 달, 4, 5월 달에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크라이나 곡창지대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곡물 가격은 사실 이제 계속 떨어져요. 지금 이미 유통이 다 되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저는 이제 거의 끝물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그만한 이슈는 없다. 그래서 저는 비중은 10%시지만 금액 자체가 별로 크지 않다. 그러면 지금 가격적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받은 건 11,500원에서 뭐 11,000원, 11,000원, 12,000원 요 사이에서 평단가 맞춰서 매도하고 나오시는 거죠.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고 나는 금액이 커서 이게 많이 갖고 있어라고 한다라면 그냥 매수가 가까운 데까지 좀 기다렸다가 팔고 나오는 게 왜냐하면 더 담을 만한 메리트는 크게 없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보시고 비료나 이 곡물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이제 한번 시세 크게 나왔다가 이제 여기서 큰 시세를 나올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봐요. 여기서 이제 등락을 좀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등락을 이용하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나가 보시는 게 좋을 테니까 박스권 상단 12,000원 그어놓으시고 박스권 하단 9,500원 그어놓으신 다음에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네.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푸서리님 평단가 좀 낮춰서 매도 좀 탈출하는 전략을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일비하게 되는 주식 시장 속에서 공부만이 살 길이다 생각하시는 분들께는요. 오늘 밤 11시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종택 전문가의 수학주 매매 기술을 통해서 여러분들 또 주식을 하는 매매 전략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11시입니다. 자, 종목 상담 119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그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나 홀로 수익 내는 종목 좀 직접 내가 잡아보고 싶다. 어부가 되어서 고기를 정말 낚을 수 있는 그 방법이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샵 3772번으로 점포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제가 점포 매매 전략 7일 이용권 50분 추첨 통해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LG 이노텍이라는 종목 여러분들 주가 차트 보셨나요? 오늘 정말 갭상으로 장대 양봉 만들면서 시원스레 올라가고 상승 마감입니다. 그럴 만한 종목 궁금해요. 저 지금 종목 교체해야 되는데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하시는 분들 이 시간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전 투자 공략주가 공개가 될 텐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 오늘 들고 오셨을까요? 오늘 제가 좀 드리는 종목은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수 있는 한국 맥널티라는 종목. 한국 맥널티 차트가 좀
예쁠까요? 네, 맞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접근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맥널티, 한국 맥널티는 우리가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커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두서부터 원두를 가공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인스턴트 커피 쪽도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사실 뭐 실적이 엄청 좋은 회사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 이제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를 살펴보시면 주요 커피의 생산국들이 이제 남미나 아프리카 쪽 요쪽이죠. 근데 이쪽의 기후 변화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커피 생산국들의 기후 변화로 인해서 생산량이 급감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원두의 수요 자체, 공급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이 생두 가격의 상승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커피의 소비는 갈수록 또 증가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커피가 막 붐이 일어날 때 커피는 두 가지로 나눠졌어요. 커피도 똑같이 붐이 이러다가 또 꺾일 거야 라고 했지만 커피는 또 중독성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문화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커피의 증가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여기에서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하면서 가격의 상승 이런 점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논리로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점에 지금 차트를 봤을 때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차트 화면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텐데 최근에 한국맥널티는 바닥권에서 이렇게 윗꼬리를 달리면서 저점을 높여나가는 대량 거래들이 좀 동반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구름대를 돌파하고 이제 정배열을 만들어내기 위한 수렴 자리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점 높이고 고점을 눌리면서 이게 쐐기 형태의 박스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 자리에서는 저는 충분히 좀 공략할 만한 메리트는 있다라고 봐요. 손절가만 잡고 대응하시면 크게 무리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7,600원 이하권, 지금 종가가 7,560원이거든요. 그 자리를 이용해서 좀 잡아보시면 되겠고요. 한 7,100원짜리까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8,500원을 잡아드렸어요. 전고점에 좀 윗꼬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강하게 갑자기 시세가 들어올 때 윗꼬리가 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분봉상으로 갑자기 좀 거래가 이렇게 들어오는 흐름들이 나타나주면 그런 자리를 이용해서 수익 실현 관점으로 진행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6,500원 좀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은 뭐 많은 양으로 하기는 좀 보다는 소량으로. 네,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고 손절가 지키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충분히 좀 매력적인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침에 항상 커피를 시작하는 우리 또 회사원분들 그리고 또 많은 현대인분들이 계실 텐데 수요 증가로 인한 기대감이 반영된 한국 맥널티에 대해서 실전 투자 공략주 단기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7,600원 이하 매수가고요. 8,000원 목표가, 손절 라인으로는 6,5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시장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지금은 이제 CPI 발표가 제일 중요할 거예요. 제일 중요하죠. 네, 제일 네. 중요할 거고. 근데 저는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다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나라 시장은 당분간은 조금 그래도 안정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또 FOMC 회의가 있거든요. 그 많아요. 전까지는 네. 그래도 나름 좀 좋은 박스권에서 좀 매매를 할 만한 시장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편안하게 내 종목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게 오히려 좀 편안하게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좀 보수적으로 항상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제는 좀 편안하게 풀고 보아도 될 것 같다. 시장이 이제는 리스크가 해소됐다라고 좀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CPI도 오늘 밤에 발표가 되는데 이 점 체크해 주시고 정말 상회하는지 체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계속해서 관련되어 있는 변수들과 일정들도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내일 시장도 전문가님 뭐 개별적인 종목별의 장세가 이어질까요? 그러니까 CPI가 어떻게 되냐가 좀 중요하긴 할 거예요. 미국이 CPI 지표가 안 좋게 나서 꺾여버리면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좀. 근데 저는 많이 꺾일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종목 장세는 맞을 것 같고요. 뭐 그렇게 뭐 두려운 시장은 아닌 거. 이제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진짜 추석 한번 지나고 났더니 시장이 이렇게 좀 변했네요. 보통 추석이 지나면 한 70%는 상승을 한다고 해요. 통계적으로 실제로. 그래요? 근데 이번에는 네. 저는 워낙 추석 전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는 왜냐하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지면
반대로 싸지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우리가 그걸 항상 까먹어요. 그러니까 싸지는 것도 맞지만 내 계좌도 같이 싸져 버리니까 이게 항상 걱정이 되는 건데 객관적으로 네. 봤을 때는 주가가 지금 비싼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자 막 강하게 올라버리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듯이 여러분들 또 힘내시면 또 언제 그랬냐는 분위기가 또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긍정적인 시간을 갖고 시야로 종목에 대해 투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종목 상담 1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좀 즐겁게 보내셨나요? 좋은 밤 보내시고 내일도 저희는 홍프로님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